그날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여러분에게 특별한 아주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아침에 또 한 편 함께 봅니다. 이연재 작가의 손자에게 전하는 마음의 글로 편지를 쓰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한 편을 볼 건데요. 메모하는 걸 버릇들이면 참 재미있다, 이런 주제입니다. 나이를 벼슬처럼 자랑 삼던 좋은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다. 손자에게 지금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께는 꼼짝 못하던 시절이었다. 어른들 말씀 끝엔 감히 토를 달 수가 없었다. 그만큼 어른들께선 말씀이 엄하셨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해 드렸다. 제 집 어른뿐만이 아니었다. 남의 집 어른들도 내 집 어른처럼 다들 어려워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땐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이었다. 수명도 짧았다. 노인이 많지 않던 때다. 전염병도 많았지만 의학도 한참 뒤떨어졌던 시절이다.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어른들을 모셨다.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어른들 모시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손들 역시 그 부모들을 뼈 빠지게 모실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다.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부모 모시는 자손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렇다 보니 늙어선 혼자 아니면 부부가 산다. 의뢰이 그렇게 살려니 하고 여러 해를 그렁저렁 살다 보면 왜 허전해지지 않겠니? 나이 탓으로 tul린다. 마음도 약해진다. 몸도 아파진다. 그리 되면 심신이 괴롭달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세상이다. 먹은 나이를 되돌아보니 10년은 금방이지 싶다. 10년이 금방이면 20년도 그리 멀지 않다. 거기다가 5년을 보태 25년을 계산해 보렴. 그땐 할아버지 나이가 100살이 된다. 사실 끔찍한 나이다. 부질없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니까 끔찍한 나이는 어디까지나 숫자일 뿐 맥시멈은 제쳐두고 미니멈으로 편히 살 일이다. 그렇다면 사실 괴로워할 것도 허전해할 것도 없지 않겠니? 그렇다. 중요한 건 바로 오늘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수야, 할아버지가 전화하면서 너에게 편지 약속을 잘 지켰다는 느낌을 홀가분히 털어놓았었다. 그런데 너희 입에선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편지를 계속 받고 싶다는 내 투정어린 눈빛이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그 순간 할아버진 아차, 이를 어쩌나 싶었다. 그런데 순간 머릿속에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지난해 편지 쓰던 고달픔이 까마득히 사라져 가더구나. 너와 제2차 약속을 결행한 심적 배경이다. 앞으로 또 매주 편지를 써서 보낼 거다. 꼬박꼬박 너에게 편지를 써 보내려면 할아버진 마음도 더 강해야 하고 몸도 더 단련해야 한다.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수, 너도 꼭 약속할 게 있다. 할아버지가 노력하는 것처럼 너도 내 할 일을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애손자가 되겠다고 말이다. 애손자, 사랑받는, 사랑하는 손자. 새벽에 일어난다. 조간신문을 읽는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을 짠다. 오늘 내가 할 일이 뭔가? 매일 짜는 계획이다. 하루 계획은 새벽에 세운다. 한 해 계획은 봄에 세운다. 100년 계획은 젊은 시절에 세운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엄하게 일러주신 교훈이다. 하루하루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게 바로 하루하루 삶의 보람이기도 하다. 뜻을 갖고 산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 미물도 뜻을 갖고 산다. 작은 뜻이 큰 뜻 되고 하루 보람이 큰 보람 된다. 계획 실천이 곧 삶의 즐거움이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해냄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삶의 행복이 아닌가. 할아버지 오늘 할 일을 적어볼까? 운동, 정원수 가지치기, 이발, 시장 보기, 서예, 편지 쓰기들이 하루 계획이다. 할아버지 삶은 매우 계획적이다.
실천은 철저하다. 오래전부터 일기를 써온 탓이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지금 일기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기를 쓰고 계시겠지요? 일기 안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하루 일을 돌아보고, 이것도 일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잘잘못을 따져 되살펴 본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집에서 혼자 공부하던 기록부를 들춰볼 때가 있다. 지금도 내가 그때 꽤나 공부하는 걸 재밌어 했구나 라고 웃음 짓는다. 자기 삶을 자기가 만족해 하면서 웃음 짓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잘들 모른다. 이게 일기의 소중함이에요. 메모하는 걸 버릇들이면 참 재미있다. 시장 볼 때도 철저히 메모해 가지고 가면 실수 없이 뚝딱 사온다. 할아버지가 지금 이 나이에도 돈 쓰는 걸 일일이 적는다면 아마 놀랄 거다. 시간, 물가 절약은 말할 것도 없다. 하다못해 현수 너에게 편지 붙이는 요금도 꼬박꼬박 적어 놓는다. 적는 게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이해 못할 거다. 몇 년 적어보면 그 뒤론 적지 않고는 못 베긴다. 적어놓은 지출 내역들을 살피면 그간 삶의 실상들이 주마등처럼 훤히 펼쳐진다. 돈 쓰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된다. 현수야, 내일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절실히 느낀다. 그만큼 할아버지가 손자와의 약속을 중시하고 지키게 된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 지난해 편지 시작 때 초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줄인다. 잘 있어라 현수야. 안녕. 할아버지가 이렇게 또 편지를 써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계속 미국에 가 있는 손주 현수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서 본인이 그동안 배운 거, 느낀 거, 생각한 거를 이 어린 손주에게 다 지금 전수시키고 있어요. 교육이 무엇입니까? 저도 교육자로 한 평생을 바쳤지만 그 교육이란 문화창달의 계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창달의 계승은 뭐냐? 먼저 난 자가 먼저 배운 것을, 먼저 경험한 것을, 먼저 느낀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을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까지도 이렇게 전해주면 그 전해받는 후대는 거기에서 진일보하여 그것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어져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일기를 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저희가 처음으로 가지는 일기 시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